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7일이고요. 아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드디어 이재명, 대북송금과 백현동 사건으로 다음 주 소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상, 김용 등에 대해서 이딴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활용점정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 직전에 부른다는 건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제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멋진 장면이 나왔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소병철에게 한 방 제대로 날려버렸습니다. 돈봉투에 모멸감을 느꼈다는 소병철에게 그럼 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냐라고 꼬집은 것인데요. 참... 검사 선배라는 소병철, 망신만 당한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 이후에 벌어지는 민주당의 해괴한 일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8월 초, 바로 다음 주에 이재명을 소환한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의 측근들을 연달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이재명의 소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검찰과 민주당 간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백현동 개발 및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다음 달 초 이재명을 직접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5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조사한 검찰은 당시 인허가 처분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로비스트인 김인섭과 백현동 개발업자가 구속 기소되는 등 수사가 대부분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종착지인 이재명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인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김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검찰은 김용이 경기도 대변인이던 2019년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실과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김성태는 김용에게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입니다.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의 진술 청취까지 마치면 사실상 이재명에 대한 대면 조사만 남겨두게 된다는 겁니다. 수사가 이재명에게로 바짝 다가서자 민주당 반발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는 국회 회기 전에 청구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만 검찰에서는 소환 일정을 생각했을 때 국회 비회기 시점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의 진술 번복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화영이는 이달 초 검찰에서 2019년 쌍방울에 이재명의 방북 추진을 요청하면서 관련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곧 다시 입장을 일부 바꿨다라고 부인 등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회유,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수원지검을 방문해서 항의 농성을 벌였는데요. 이에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과 접촉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한다면서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다라고 한 방 날렸습니다. 민주당의 소병철, 돈봉투 발언에 모멸감을 느꼈다. 한동훈, 그럼 체포동의안을 왜 부결시켰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신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소병철이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사 출신이죠. 이에 한동훈 장관은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왜 모두 부결했습니까?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소병철은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한 장관이 옛날에 제가 알던 한 장관과 다른 모습인가 싶어서 취임사부터 여러 차례 공식 발언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신임검사 인관식 때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자는 것을 검사들이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 등 참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오늘 표결할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면서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최근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면 약 20명의 표는 표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께서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 중요한 표결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 소병철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들을 때 참 힘들게 들리는 부분, 차라리 그 20명이 누구인지 거론을 했다면 좋은데 20명을 특정하지 않고 20명의 범죄자가 앉아있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모멸감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범죄자들이 속한 정당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발언도 만약에 제가 거꾸로 법사위 질의를 하면서 검찰 구성원 중 범죄자가 있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하냐라고 말하면 한 장관뿐만 아니라 법무부 구성원들도 엄청 기분이 나쁠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무부 장관은 장관 중에서도 비중이 있는 분인데 좀 절제되고 품격 있는 용어를 쓸 수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에 몸담았던 선배로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께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수사나 공적 업무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일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이에 소위원께서 보시는 것과 제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지적도 겸허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면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강도 높게 말한 걸 지적한 부분에서 소병철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고 왜 다 부결하셨는지도 저는 참 궁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시 윤관석, 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민주당은 자율투표에 맡겨서 과반 이상이 동정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왜 부결을 했느냐, 모멸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가결을 시켜서 누구인지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한 방 먹인 겁니다. 참 검찰 선배를 내세우면서 잘난 척 해보고 어떻게든 한동훈 장관 끌어내보려고 했던 소병철도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에는 원희룡 한동훈에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긴 할까요? 없죠. 그냥 자기네들끼리 우리는 이겼다라고 정신승리하는 수준인 건데요. 지금 민주당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화영,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 이후에 벌어지는 해괴한 일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재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애초에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2019년 경기지사이던 이재명의 방북 대가를 쌍방울이 대신 내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당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재명이 뇌물 혐의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진술입니다. 그 뒤에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화영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진술을
다시 뒤집는 옥중서신을 남편에게 받아내 공개하더니 변호인단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이재명에게 보고 진술을 한 것이 변호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직후 열린 재판에서 이화영이 변호사 해임에 대해 내 의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정에서 아내가 정신을 차려라 라고 소리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이를 볼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언가 내막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화영은 쌍방울이 2019년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이재명의 방북대가 등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이미 사건 관련자들은 혐의를 다 인정했고 이화영과 이재명만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이화영 혼자의 책임으로 인정되면 이화영은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책임자가 이재명이라면 이화영은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성격상 이화영이 보고도 없이 혼자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가족은 이화영을 지원하는 게 보통인데 그의 아내는 남편이 검찰에 회유 협박당하고 있다면서 반대로 이재명을 지원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민주당도 협박, 조작 수사라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화영은 작년 9월에 구속된 뒤 가족과 지인 등과 50차례 이상 면회했고 국회의원들과도 7차례 특별 면회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변호인이 참석했고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만 180여 차례 했다고 합니다. 회유, 조작이 있었다면 벌써 문제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검찰이 정치를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을 찾아가 연좌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이화영이 수감된 구치소에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자며 수용번호와 계좌번호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화영에게 끝까지 부인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 5명은 최근 이화영을 특별 면회하겠다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최악의 사법방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말이 틀리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저런 자들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싹 다 잡아넣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에는 이 해괴한 일이 해괴하다고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아, 이재명이니까 당연하구나. 민주당이니까 당연하구나. 이 당연시되는 상황. 이거 자체가 대한민국에 모멸감을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소병철이 얘기하는 그런 민주당 내부의 모멸감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의미 없는 모멸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회를 바라보고 사법부를 바라보고 그리고 범죄자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모멸감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계획대로 빨리 이재명 잡아들여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